지난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재판에 함영주 부회장이 출석하는 날입니다. 스트레이트는 한 부회장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법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함영주 부회장이 도착하는 순간 주변에 서 있던 남성들이 기자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판 길어지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이러십니까? 하나은행 부회장과 상무 등 임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채무비리 보고 받으시거나 지시한 게 있으시면 옵티머스 펀드 관련 김재현 대표 만나셨어요? 김재현 대표. 법정에서 나올 때도 함영주 부회장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교 동문 소개로 김재현 대표 만나신 적 있으세요? 왜 재벌급이 됐냐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검찰에 출두할 때는 포토라인에 섰어요. 그러니까 은행권 채용 비리할 때 은행장들, 지주회장들 포토라인조차도 안 섰어요. 이거는 재벌을 이제 뛰어넘는다는 거죠. 최소한 재벌은 자신들의 회사예요. 이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난 10월 13일 한 경제신문 기사입니다. 1조 원 옵티머스 사기 핵심 연루자들 강경상고 출신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신문 지명과 온라인판을 비교해보니 온라인판 기사의 한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금융권 인사 C씨가 활발하게 강경상고 동문 모임에 활동했다는 대목입니다. 온라인판 기사를 보니 A, B씨와 D, E, F씨는 있는데 C씨가 빠져 있습니다. C씨는 누구일까? 바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입니다. 하나금융 임원이 함영주 부회장을 기사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기사가 빠진 겁니다. 이 임원은 한 부회장의 강경상고 후배 김모 씨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함영주 부회장은 강경 여의도 포럼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삭제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의 이런 언론 대응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스트레이트 방송을 사흘 앞둔 지난 목요일, 스트레이트 앞으로 하나은행 측이 내용 증명서 한 통을 보냈습니다. 하나은행은 스트레이트 담당 기자와 팀장 개인을 형사 고소하고 법원에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 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주 방송한 스트레이트, 론스타와 모피아의 망령편이 허위사실로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번 주 예정된 방송도 하나은행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된 지 나흘 만에 내용도 없이 고소장과 소장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그런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수단으로 제기되는 소송을 이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보도를 하려고 했던 그 언론 기자에 대해서 제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은행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낸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제신문인 이코노믹 리뷰가 하나금융 회장 재선인 앞두고 사회이사와 거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사면임을 노리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하나은행 안모 전무가 언론사로 찾아왔습니다. 안 전무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다시 쓰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2개. 2개? 앞으로 안 쓰는 걸로. 아니, 나눠서? 뭐 어떻게? 일은 명확히 해야지. 아니 한 번에 줘야지. 뭘 나눠서 줘? 그럼 한 개 이렇게 줄까? 이번 달 하나, 다음 달 하나? 그럼 한꺼번에 2개? 오케이. 2개는 뭐 2,000원 아니고. 2억 줄게. 다음 날에는 안 전무와 기자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전무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이 행장인데 그 형이 행장이 되면 나는 행장 안 되고 계열사 사장 될 거야. 하나카드든 하나캐피탈이든 사장할게. 그런데 우리 회장 내가 모시기 쉽지 않아? 이 녹취록에 등장한 안모 전무.
지난 11일 함영주 부회장 재판에서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막아섰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지금은 부행장이 됐습니다. 이코노믹 리뷰 기자는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그러자 한한행은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합석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자기 비리를 고발한 언론사를 회유하는 자리에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겁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당시 안전무와 함영주 행장, 김정태 회장을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사안은 3년 전 사건으로 당시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장 1인을 보호하기 위해 왜 임원들이 이렇게까지 나설까? 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인들 회장이 후에 결정권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회장이 안 하면 승진도 못해요. 그런 말로 이건희보다 더 권력이 크죠. 왜냐면 나한테 충성을 하고 내가 죄를 저질러 입을 꼭 다물 사람이 1순위 덕목인 거예요. 김승유 회장, 김정태 회장은 모두 사면이물에 장기 집권했습니다. 함영주 부회장은 내년 초에 새로 뽑는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유력 후보입니다. 금융지주 회장은 임기가 1, 2년에 불과한 은행장과 계열사 사장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지주회장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장단 회의에서 말로써 지시를 하는 것이죠.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지주회장들은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좋은 구조이죠. 하나은행 임직원들 정말 온몸을 던져서 부회장을 지키는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금융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거든요. 그런데 함영주 부회장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안 잡혔지만요. 법정 안에는 하나금융 계열사 임직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객 대부분이 하나금융 사람들일 정도였습니다. 뭐 이게 눈도장이라도 찍으려는 거였을까요? 야, 이게 이 금융지주사 회장의 이 위세가 정말 재벌 부럽지가 않군요. 예. 그리고 그 소송 말입니다. 5억 원짜리 소송. 소송도 소송인데 내가 너에게 소송 걸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바로 알려주는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협박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력이 저렇게나 막강하고 또 비리가 계속 터지는 데는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금융감독 당국은 오히려 금융회사들과 이익 공동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들과 모피아들의 공생관계를 추적했습니다.